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범계가 법으로 내로남불 짓거리를 하다가 한동훈에게 직격탄을 쳐맞고 있는데요. 박범계는 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 국가법무장관에게서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진짜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범계는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 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범계였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박범계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을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한국은행과 터키 중앙은행이 맺은 2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터키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만큼 2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와프 거래 실효성과 손실 가능성을 놓고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체 터키랑 통화스와프를 왜 하냐라며 이 큰 금액을 한국은행 혼자 했을 리 없다. 청와대가 답을 하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어깨에 손만 대면 마이너스 삽질이나 하는지 참 신기하고 신비로울 따름인데요. 이처럼 손만 대면 마이너스 경제 신화를 처만들고 있는 문재인이가 6일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면서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어이상실 황당한 말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니들 주특기 아니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행했던 거 보면 역겨울 지경이다라며 기업들 규제로 옥죄는 거 외에 그 무역 성과에 본인이 이바지한 게 하나라도 있나? 보복질, 파괴질, 분탕질 말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씨, 정치인 생활하면서 오로지 과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당신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당신은 심지어 탈원전한답시고 원전 최강국 위상마저 존립위기로 처만들지 않았나요? 진짜 적반하장격 발언이 아닐 수 없기에 득개문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이 당신 말을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킹메이커 추미애가 등장했는데요. 등장해도 참 유치찬란하게 등장했습니다. 추미애가 8일 윤석열 후보에게 매질을 하는 듯한 합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합성 사진은 한복을 입고 따은 머리를 한 소년이 종아리를 걷고 서 있고 그 옆에는 방망이를 든 여성이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윤석열 후보가, 매를 든 여성의 얼굴엔 추미애가 합성된 모습입니다. 추미애도 아마 이 합성 사진을 아주 자랑삼아 올렸나 본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미친, 본인이 저걸 올렸어? 저런 것도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유추하기 짝이 없구나, 수준 떨어진다라며 드디어 나왔네요. 덕분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듯하다고 비고왔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 3일 매주 타는 민생버스, 약칭 메타버스를 타고 전북 전주를 방문해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하다 힘드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이재명이는 지난 7일 서울대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박 대통령을 가지고 노는 듯한 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록 영어의 몸으로 수감되어 있지만 박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너 따위에겐 별로 존경받고 싶진 않을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꽃고명 시리즈 1탄 제명학은 시대착오적 우상화입니다라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꽃고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재명 이야기의 준말인데요. 이양수 대변인은 이재명이의 진짜 모습은 다음과 같다라며 문재인 존중한다 했더니 진짜 존중하는 줄 알더라. 특검하자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 조국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국토세 철회한다 했더니 진짜 철회한 줄 알더라. 검사 사칭했더니 진짜 검사일 줄 알더라. 깨끗하게 살았다 했더니 진짜 깨끗하게 산 줄 알더라. 이재명은 합니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라고 패러디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말씀이다. 이름은 진짜 많아?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에 이어 이젠 전직 대통령 같고도 말장난치고 자빠진 이재명, 이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인성을 아주 개엿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발표되었는데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인성 측면에서는 이재명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인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 후보를 선택하거나 호감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인물 댐댐이 항목에서 윤석열 후보가 54.9%의 비율을 보인 반면 이재명이는 22.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감도 측면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결과를 보였는데 상대 후보가 싫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66.4%로 나타났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 이재명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3.2%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인성이 아주 엿같으니 같은 편에게도 고발이나 처당하는 거겠지요. 변호사비 의혹 등으로 이재명이를 최근 잇따라 고발한 친문 성향의 단체가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이가 형편이 안 돼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재차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8일 이재명이와 이재명이를 옹호한 우원식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달 24일 조카 변호 경력을 사과하며 제1가 중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닷새 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살인죄 재판에서는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당시 사건은 박모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을 맡았다가 4개월여 뒤 이재명이가 사선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됐다며 이재명이가 불가피하게 변호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8일 성남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또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은수미 시장 쪽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경찰관이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감금 사건을 뭉갠 장본인이라며 경찰과 성남시의 부패 카르텔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배후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사랑 씨와 신인규 특위위원이 배석했습니다. 김사랑 씨는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던 와중인 2017년 이재명으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김사랑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 사건을 담당해서 각하 처리했던 김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사랑 씨 주장에 따르면 김사랑 씨는 2017년 11월 14일 경찰서 팀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사랑 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의 측근인 신모 씨와 임모 당시 성남시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서 팀장이 직접 112에 실종 신고를 하고 위치를 추적해 다른 경찰들과 함께 김사랑 씨를 전격련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 김사랑 씨의 주장입니다. 김사랑 씨는 당시 친구 집에 치킨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감금 사건을 뭉갠 인물로 지목받는 김경감은 은수미 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3월 3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감은 2018년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은수미 시장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감은 또 경찰 조사에서 수사 기밀 유출 대가로 자신의 지인인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승진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도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1월 3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